여러분, 김세직 교수 이러면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요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세운 그런 석학입니다.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은 김세직 교수의 논문에서 처음 발표가 됐는데 말입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5년에 1%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1%씩 5년에 1%씩 쭉쭉 줄어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진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7% 가까이 성장을 했으니까요. 7% 가까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당시에 과소비라는 말도 나올 정도고요. 소득이 많아지니까. 물론 그것도 거품 위에서 나중에 생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7%대 성장을 했다는 건 어쩌면 대단하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5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게 떨어집니다. 6%대로. 6%대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대통령이 한번 바뀌는 5년 만에 사실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는 5%포인트로 떨어졌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4%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포인트로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요, 2%대까지 쭉 떨어졌어요. 잠시 3%대를 유지한 듯 보였지만 그건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어서 성장률을 좀 올린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2% 3% 쉽게 말하면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김세직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이게 이제 0%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0%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상 말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음 정부 때는 무조건 0%대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7% 6% 이렇게 고성장을 하다가 꼬그라진 나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꼭 안 닮아야 될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그랬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랬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랬습니다.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그리스가 그럴 때는요, 남유럽의 재정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까지 아예 엄청나게 나라가 망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독일 하나뿐입니다. 독일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는요.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요. 이게 실물 경제를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비를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지금은 4차 대유행이 한창 창궐하는 와중인데요. 어제 9시부로도 일요일 기준 최다입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의 타격을 지금 엄청 주고 있어요. 정부는 7월 달까지 소비에 타격을 안 줬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감염병의 속성상 이거 소비가 줄어드는 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8월, 9월이 진짜 시원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0% 성장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5년 단위로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박세직 교수의 어떤 법칙조차도 코로나19는요. 더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박세직 교수는요. 코로나19가 분명히 더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한계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계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계 산업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돼 하는 그런 업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뿌리 산업들 지금 최악이에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요. 주물 공장은 주물 공장대로, 염색 공장은 염색 공장대로, 이게 금연 공장은 금연 공장대로 전부 다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위기보다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제에 대한 악몽들, 규제에 대한 악재들이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망가뜨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면 여러분 중소기업만 하더군요. 지금 최악이에요. 거의 절반가량이 벌어서 원금은 고사하고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절반입니다. 절반.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 대기업 10개 중에 3개는 벌어서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8.8%입니다. 28.8%. 이런 건 어쩌면요. 지금 우리 기업의 어떤 미래하고 맞물리면서 더 충격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도 못 버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실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박세직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자리가 폭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자리 장난 아니게 지금 줄어들잖아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7월에 92만 명,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면서 자랑질을 엄청나게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뜯어다 보면요. 세금 일자리를 빼면 지금 실업자 장난 아닙니다. 일자리라는 게 여러분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업의 경쟁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최악이에요.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놀고 있습니다. 청년들 4명 중에 1명.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1조 이상씩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세금 주도 일자리니까 청년들이 내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다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만 많아지고 청년 알바만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는 지금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여러분 박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최후의 이야기예요. 좋은 일자리가 폭망을 한다. 제조업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이 안 줄어드는 적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걸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에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7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 보세요. 9만 9천 명입니다. 9만 9천 명. 그리고 2018년에도요. 이거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은요.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골병을 든다. 특히 제조 대한민국이잖아요. 제조 대한민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망가진다. 앞으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박세직 교수의 섬뜩한 경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5년간 1%포인트씩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가 경제의 솔직히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가 그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는 세금 주도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알바라고 해서 잠깐 일자리만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용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하니까 제조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은요. 어째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문제로 가보면 이것은 어쩌면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식이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편을 서든 중국의 편을 서든 당연히 우리는 자유진영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받는 타격이 얼마냐 이것은요 어째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2배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15.2% 정도 된다면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30%가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자, 이런 와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어떤 관계 재정립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조업이 이렇게 될 때는 그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해서 세계에 수출한다. 이런 개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대해서는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큰 경고가 지금 우뚝 서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뚝 서 있다. 이게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 오는 충격은 그 어느 충격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되는 순간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를 지금요, 안고 산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 보복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를 봤어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영향력은 어쩌면요, 절대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나요? 그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역사를 왜곡했어요. 언제 우리가 중국의 일부였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중국의 일부였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는 한마디 말도 안 꺼냈어요. 반박 성명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놓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말입니다. 사드 보복 때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한마디도 못 꺼냈습니다. 이거는요, 어쩌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우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당 후보들, 힘있는 여당 후보들은 단 한 번도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아직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것은요, 대한민국 미래에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박세직 이 교수가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놓으면 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놓으면 놓으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잠재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박세직 교수의 섬뜩한 경고가 우리 현실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0%대를 성장을 한다면 이제는 일본을 닮아가다 못해 점점 그리스로 베네수엘라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가 대선 후보들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요. 거기에 대한 비전까지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비전은 없어 보여서 어쩌면 우리 경제는 진짜 박세직 교수의 섬뜩한 경고처럼 5년에 1%포인트 하락해서 다음 정부 때는 0%대로 가는 것도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결국은 여러분 제로 성장은 저는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과거를 꺼집어내서 과거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단 한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요.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나라 경제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파괴적인 혁신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해 보입니다.